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SNS 보면 제가 친구 맺은 사람만 보잖아요. 저쪽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 사람들밖에 몰라. 맨날 뭐 자기 선거운동하고 이런 거. 그 열심히들 골목골목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쪽 SNS를 본 그 사람들 얘기해 보면 SNS에 자기 선거운동하는 거 올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0여 명 국회의원 중에. 아예 딴 나라 사는 것처럼 지금 뭐 아무 일도 없는 세상처럼. 대선이다랑 무슨 상관이냐. 대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올라온 거예요. 그냥 저 우리 배현진 의원만 뭐 저기 갑자기 저 뭐 무슨 가락상 그렇죠. 미스 가락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만 올렸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괜히 올려봤자 욕만 먹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미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김문수가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김문수만 빼고 다 대선을 질 거라고 생각한다. 고로 김문수는 내가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망상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엄 사과를 한 걸까요? 사과는 왜 했는가? 네, 사과는 왜 했는가? 그 사과는 뭐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뭐 제가 보면 그 약간의 이제 진심이 어린 사과. 왜냐하면 그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전혀 일관성이 없었어요. 사과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과했는지 모르잖아요. 사과를 하려면 진심이 있어야 되고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알려줘야 윤석열 되는데. 제명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역사의 심판이 아니라 당장 이 법정에서 뭐 완벽하게 처단을 해야겠다는 얘기랑 당내 그 저 개헌파 수청까지 일관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그 사과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 맞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과 알죠? 4가지.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끊어버리시네요. 예, 알았습니다. 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렇게 윤석열을 극복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상황을 들어봤는데, 야 그러면 이제 김문수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패배를 직감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욕망은 뭡니까? 욕망이 없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당권도 아니다. 당권을 이제 바란다든지. 그렇죠. 이번에 후보를 만약에 후보를 안 내서는 게 정상이죠. 예, 그렇죠. 한때는 한동훈이 대표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원인 제공자는 후보를 안 내서 하겠다. 사실은 뭐 물론 대선 후보를 안 내서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정도를 하고 다시 태어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를 완전히 다시 세우겠다. 이런 싹이 그 안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선 후보가 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현재 당권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백성은 우리가 얻는다. 대구 경북이 있다. 그리고 부산 경남에 상당수가 있다. 사실 야당이 편하지. 반대만 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 사람들 후원금 들어오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어차피 기득권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고액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요. 정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다음에 정치는 야당이 할 맛 나요. 여당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못해도 어떻게 좀 케어하려고. 해줘야 되는. 그리고 뭐 대정부 질문도 세게 못하고. 뭐 스타 되기 힘들어요. 야당은 정말 좋아요. 김용태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정치 있잖아요. 6선 7선 하면서도 저런 기회 오기 쉽지 않아요. 35살에 당권을 잡았어. 20일 동안. 이거 딱 잡아갖고 아니 지금 저 윤석열 제명 조치하겠다. 이거 안 되면 나 당대표 사퇴하겠다. 이 정도 결기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얘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근데 왜 그걸 그리고 김문수 같은 도움이 엄청 돼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나 그래서? 전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오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치에 있어서 기회는 야당 의원들한테 성장하는 기회는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야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익숙해지고 오히려 뭐 즐기는 뭐 그런 마음 자세라고 하면 과할지 모르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서 뭐 우리가 손해 볼 게 뭐 있냐. 근데 지난 그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기 계엄 해제 전화 통화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하고 통화한 흔적도 나왔고요. 이 당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가 35%를 넘지 못하고 네. 이준석이 10%를 넘는다. 예. 네. 그러면 아마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예. 다음에 그 야당 재편을 놓고 아마 예. 상당히 경쟁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런 면이 좀 하나 보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12월 3일 11시 한 40분경에 추경호하고 윤석열이 한 1분가량 통화를 했다는 거죠. 네. 네. 나경원하고는 한 40초 정도 통화를 하고. 그랬죠. 예. 그럼 1분이면 어떤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님 저 추경호입니다. 그래요. 내가 사전에 상의를 못했는데 내가 고민 끝에 결단했어요. 근데 90% 혼자 얘기하니까 이제 50초 혼자 얘기했다고 치고 네. 당에서 도와줘. 예. 아. 이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방국가세 정리하고 척결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럼 뭐 거기서 추경호가 일문일답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네. 예, 잘 알았습니다. 뭐 이 정도였을 추정입니다. 거예요. 네. 예. 추정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녹음이 공개된다고 하면 내란 방조 동조 혐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그때부터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네. 이제 네 6번을 바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우리가 10시 23분경 TV를 딱 듣고 5분 동안 TV를 본 국회의원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알죠. 그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다. 그날 그 국힘 단톡방을 보면 서너 명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국회로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서너 명도 그렇지. 너무 적었어요. 사실 수적으로 봤을 때. 신성 신성범. 러시아 특파원 했던 네, KBS 네, 네. 우리가 지금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최영도 몇 명이 했어요. 예. 근데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총을 열어주십시오. 아니 아유. 의총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글쎄. 혼자 결정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이제 거기서 추경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 처음 얘기한 걸 거예요. 이게 알려진 적이 없는데 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난리가 났어요. 아. 어머. 이게 필리버스터는 인사안에 대해서만 신청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랬구나. 그 두 갑자기 소름 확 돋았어. 예. 소름 돋죠. 예. 이게 역사에서 이게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위수령을 갖다 없애지 않았다면. 아, 문재인 정부 때 위수령 없앴잖아요. 그 이철희 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위수령 그 문건을 갖다가 예. 조현천 예. 그때 입수해갖고 보고 안 되겠다 위수령 없애자. 그래서 네. 위수령 없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수령을 해제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오래 걸려. 그 법을 만드는데 윤석열이 법을 거부해. 예. 네. 그렇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위수령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위수령으로 했을 거예요, 저들이. 근데 위수령을 없앤 거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철희 의원의 공의예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의 공이 뭐냐면 한 8월 9월부터 저들이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쟤들은 저쪽은 국방위를 통해서 상정된다고 본 거예요. 국방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에요. 근데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등을 네. 갖다가 다 이제 이쪽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것까지 생각을 네. 못했었구나 그러면은. 저쪽은 뭐 당연히 그냥 윤석열은 국회랑 상의를 해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 국방위 가는 거 아니야? 행정자치위원장은 누구지? 그 이상민이 건의하게 할까? 김용현이 건의하게 할까 해서 이제 글로 온 거예요. 네. 그 왔는데 당연히 국방위가 열려서 하는 줄 알았더니 본회의로 바로 가냐? 아하. 근데 본회의를 바로 갔더니 예. 이게 이제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다 이미 다 법안 해석을 이미 했던 거예요. 서너 번 회의를 했어요. 네, 이쪽에서는. 네. 저쪽이 계엄령을 발동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오. 전기는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어떻게 비상 소집을 할 거냐. 예. 그래서 10시 27분, 28분 그때쯤에 김민기 사무총장이 비서실장 통해서 국회 전 직원 비상소집 령을 내리고 이미 그건 두 번 세 번 시뮬레이션을 했던 귀하다, 거니까. 귀해. 네. 그다음에 이제 우원식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모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미 사실은 그 전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저쪽에서 가령 지금 제가 권성동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필리버스터 합시다 될 거예요. 야. 물론 필리버스터도 이제 3분의 2 저걸로 180명 예. 의결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한 명 발언하고 있는데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네. 12시간씩 발언하고 뭐 이러면 네. 최고 기록이 17시간, 18시간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아마 그런
50초 1분간의 통화에서는 당연히 도와주십시오. 뭐 이 얘기 뻔한 거 아니에요? 남았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해제 요구안에 동참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아우. 천운이도 왔군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거기까지 지혜가 닿지 않았던 거야. 사실 뭐 하나만 끼어들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제가 천운입니다. 글을 쓴 거에 예. 이번에 책을 냈어요. 예. 이번에 계엄일지죠? 계엄실록. 계엄실록 계엄실록. 죄송합니다. 네, 계엄실록. 예. 좋겠습니다. 계엄실록이란 책이 이제 곧 나옵니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 엄청나게 화제가 된 글인데 연재가 근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게 김용현이 있었다면 우원식에는 김민기가 있었다. 아, 예. 예. 삼성 장군 김용현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대위 출신 김민기가 밀리터리 덕후 밀리터리 덕후 김민기가 있었다. 야 훌륭합니다 진짜. 자 우리 이재명 후보는 우리 저 민병도 의원님하고 인연이 있으신가요? 뭐 많지는 않은데 네. 뭐 2006년 7년 네. 그때 대선 때 예. 그때 같이 그때요? 예. 아 이제 이명박이 되던 그 대선 예, 때 예. 그때 정동영 후보 캠프에 있었어요. 예, 그때 대변인단 예. 그때는 대변인단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렇죠. 예. 전략기획단에 있어서 아, 네. 그때는 뭐 사실 이렇게 깊이 교류할 일은 별로 없었지만 네. 네. 이제 그 후에 뭐 쭉 정치하는 과정을 보면 네. 이거는 첫 번째 무엇보다 우선 권력 의지가 강해요. 아, 그 양반이. 예, 웬만한 사람은 중요하죠. 무너지거든요. 예. 그냥 에이 내가 안 하고 말지. 예. 내가 편하게 사고 말지 말지. 그러니까 자기 소명 의식, 권력 의지라고 하는 건 소명 의식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무엇보다 강하고 다음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머리가 좋아하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 예. 어, 청사진. 청사진을 그려보는 거 있잖아요. 아, 요렇게 바꾸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되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 보면 자기 그림과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 많지 않아요. 다 대통령 되겠다, 시도지사 되겠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왜 하려고 하는데? 하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그냥 창의력이다 이런 건데 제가 1994년도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보고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지방지가 있는데 그게 미국의 10대 지방지 중에 하나예요. 네. 미국은 다 지방지니까 거기에 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실리콘밸리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니, 그렇구나. 내가 같은 시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은 50년 전에 살고 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사는구나.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면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 대한민국. 네. 와.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봐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따뜻한 나라는 어디냐? 따뜻한 미래가 오는 곳, 북유럽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게 이제 뭐 자꾸 생각해 보는 게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에 먼저 다가갈까? 혹은 미래가 우리한테 먼저 오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항상 늘상 있다라고